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박수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재건축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알짜가 남았습니다. 재개발하면 세금제가 같이 따라오거든요. 오늘은 재개발과 관련된 세금도 물론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세금을 어떻게 절약해야 할 건지, 그래서 내 부를 어떻게 지킬 건지, 그걸 내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직 세무서장을 했습니다. 제가 제 평생에 세무서장을 5군데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세무와 관련된 학교에서 15년간 강의를 했습니다. 흔히들 말해서 세무에 대해서는 빠꿈입니다. 그래서 남대문 세무서장을 하는데 남대문 시장에서 사업을 하시고요. 너무도 잘하시고 또 너무나 열정적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10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드셨으니까 집에 가서 이제 뭐 커피나 드시고 계실 줄 알았더니 세상에 여기 와서 또 연애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분당에 시범단지 재건축위원장이거든요. 그것은 4,200세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표 위원장님 이거 하시는데 제가 와서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오늘 자본해서 왔습니다. 요새 제가 보니까요, 연세 좀 드신 분이 2030 세대라고, 이건 아마 좀 연세 좀 드신 분들 보니까요, 그분들이 돈을 힘이 버시는데 설 줄을 몰라요. 돈을 벌었으면 불금 지고 있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누가 좋아해요? 국세청장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요, 50억만 넣으면요, 절반을 세금을 바쳐야 돼요. 절반만 바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나면 비용 많이 들잖아요. 또 세무신고도 해야죠. 또 소유권도 넘겨야 되죠. 또 변호사 자문도 구해야 되죠. 하다 보면 60% 나가버려요. 돈 100억 모아가 60억 다 주고 40억 남아요. 40억 자식들 한 몇 달 되면 10억밖에 안 돌아가요. 그러면 평생 고생해가 국세청장과 벼불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걸 오늘 팁을 알려드려요. 돈 아끼는 방법. 혹시 듣기 싫으면 가셔도 좋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서지도 못하고 주지도 않고 그냥 죽어버린다. 그럼 다 뺏긴다. 그럼 조금 이제 우리 세대인데요. 4050년 세대 이렇게 보시면 이름을 하나 붙여서 짜장면 세대라고. 제가 남대문 세무서에 보면요, 남대문 시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을주로에 쭉 가신 보면 건축 자재상, 뭐 도기 자동상, 기계류 가게를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자주 가요. 1,000만 원 먹는 게 짜장면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몰라. 근데 그분들이 저 2030 세대는 그냥 쥐고 죽긴 죽는데 이 양반들은 우물쭈물 하다가 늦게 자식을 줘요. 늙어 빠져가지고 나중에 자식을 줘봐야 더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 돈 다 뺏겨요. 어떻게? 그럼 돈을 아끼는 방법이 뭐냐?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청담동에 어떤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저한테 75세에 저한테 오신 거예요. 지금부터 10년 전 이야기예요. 제가 세무서장 칵 그만두고 세무법인 운영하기로 오셨는데 할아버지가 내 돈, 내가 청담동에 빌딩이 하나 있는데 이걸 내가 팔고 싶다는 거예요. 그 연세가 얼마입니까? 근데 75세에 늦게 오셨다고. 그럼 파세요. 그래서 정말 팔았어요. 파는데 700억을 받았어요. 받아가 자식이 제신데 청담동에 50억짜리 빌라 뭐 다세대 같은 이걸 다 한 채씩 다 사줬어요. 사줬는데 15년 전에 그때 샀으면 지금 얼마쯤 했을까요? 100억이 돼요. 그때 50억짜리가 요새 강남에 거의 다 배워버렸다고 보시면 돼요. 15년 전에 그 아파트가 100억짜리 주택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자식들한테 현금을 좀 주라 그랬어요. 나중에 할아버지가 통장에 좀 몇백억이 가지 있으니까 그냥 죽으면 다 뺏기니까 자식한테 돈 좀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또 현금 세금을 신고하고 50억씩 현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식들이 다 부자 됐잖아요. 50억 가지고 뭐 아껴서 잘 쓰시는 분도 계셨고 그걸 가지고 뭐 또 다른 부동산 사기도 하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 보니까 돈이 통장에 150억 남았다. 550억을 다 쓴 거예요. 그 할아버지 몇 시에 돌아갔었냐? 95세에도 20년 살았어요. 대단히 성공한 거예요. 세금 150억 해봐야 세금을 몇 번 안 냈는데
그냥 그 건물을 가지고 죽었다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60억 뺏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펴야 돼요. 세금을 내려면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 많아야 70쪽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더 살아요? 20년 내지 30년 더 사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돈 아끼는 방법은 뭐예요? 10년마다 세금은 정리할 수 있어요. 10년마다. 정리까지도 떼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정리 세금은 내셔야 돼요. 내시고 난 뒤에 그래 10년마다 이렇게 자식들한테 주면 10년마다 집 한 채 사줄 수 있잖아요. 그럼 자식은 부자 되잖아요. 나는 죽을 때쯤 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털터리 죽을 때. 국세청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50대쯤 되면 앞으로 100년까지 사실 거예요. 50년 동안 계속 벌어가 잘 가지지 말고 자식도 주고 만원도 좀 주고 도움기도 하고 해가 죽을 때는 다 털어버리고 빈 털터를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에요. 절대로 돈 주고 돈 가지고 죽으면 안 돼요. 저도 사실은 나이 좀 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식들한테 다 줬어요. 죽을 때는 빈 털터를 다시라. 어차피 간단하잖아요. 자, 그 전략을 잘 세우세요. 제 나이가 얼마 좀 됐으니까 몇 분 좀 자식들 줄 수 있겠네. 장기 전략을 다 피워가지고 그래서 그 하시면 되는데 세금 한 푼 안 내고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제한테 언니들 사람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런 이야기해요. 세금 떼먹는 방법 없느냐? 그건 절대로 없습니다. 세금 떼먹는 방법 없고요. 정렬을 하시라고. 왜 그렇게 정렬세도 50%고 상속세도 50%. 근데 왜 미리 할 건 뭐 있느냐? 정말이에요. 대한민국 부동산은 자꾸 올라가잖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비싸져요. 이제 재건축 이야기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주택 몇 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을 가지고 계시는데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안 팔아야지. 네? 제가 정답인데요. 안 파는 게 정답입니다. 다주택인 경우에 한 주택 같은 모르겠어요. 근데 왜 팔아야 되냐면, 자, 안 팔아야 되냐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양도세가 내가 그 가격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잖아요. 30%로 가정을 합시다. 두 주택이면 거기다 20% 플러스를 해요. 50%를 내야 됩니다. 근데 양도세는 세율만 내니까 거기다가 또 교육세가 양도세금의 10%가 더 붙습니다. 그러면 50%는 55%를 냅니다. 세 주택이면 거기다 또 30%또 플러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82.5%를 냅니다. 100억을 집을 팔았어요. 물론 양도 차익입니다. 양도 차익에 그런데 요새 이제 보면 한 오래된 가지고 계시면 지금 살 때 보면요, 뭐 몇억 주고 사는데 지금 100억쯤 되면 그 전체가 다 양도 차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100억에 팔았어요. 세율이 82.5%입니다. 그러면 82억 5천만 원 세금 내면 내한테는 쥐뿔도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파시겠어요? 물금 쥐고 계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소득 가지고 자식수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산을 놔둬서 융자가 돼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자꾸 자산 가치를 줄이죠. 그래야 자식들도 잘 살고 살아계실 때 자식 잘 사는 거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재개발, 이제 본격적인 재개발 이야기할게요. 재개발 하는데요. 재개발 하다 보면 입주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 재개발 입주권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주택 하나 있고 조합의 입주권이 있으면요. 조합의 입주권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이건 대한민국에 사는데 별로 세무사들 물어보면 잘 몰라요. 아, 그건 아닐걸. 종이 조각인데 뭐 아닙니다. 주택 수 들어갑니다. 주택 그 2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은 없는데 조합권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그거는 다주택자라 안 봅니다. 그럼 세 번째가요. 하나는 주택은 있는데 조합권 입주권이 있어요. 그럼 주택을 팔았어요. 그러면 2주택으로 봐서 아까 2주택 같은 경우 20% 플러스 하잖아요. 30% 세금을 하면 55% 세금을 내야 돼요. 10억 받으면 5억 5천만 원 세금 되고 남는 건 반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주택이 있고 조합은 입주권이 있으면 조합은 입주권 파는 거는 다주택으로 한다. 그 요거를 잘 하셨다가 나중에 잘 활용하시면 되고 모르시면 표준자 위원장님한테 전화하시면 알려드릴게요. 근데
주택이 하나도 함정이 하나 있어요. 내 집 하나 있으니까 세금 없겠지. 아닙니다. 세금은 12억까지입니다. 13억이면 1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 파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1주택이 함정이 하나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2주택에 어떤 이런 분이 계세요. 돈은 없고 하니까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거예요. 들어가서 못 살아요. 그런 분들 집을 팔잖아요. 팔면 보유 공제이율은 보유하는 것에 대한 그런 되는데 거주하는 게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요새 말하는 장특공이라는 말 신문에 많이 나오지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는데 그거는 40%밖에 공제 못 받아요. 예를 들어 1주택인 경우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만 땅으로 다 받으려면 80% 받습니다. 이거는 입주하지 않고 주택만 보유하고 계시면 40%밖에 공제를 못 받는다. 그렇게 계시고 또 하나가요.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신 분들 집을 이제 팔았어요. 팔았는데 자식이 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이 살아. 그럼 어떻게 돼요? 1가구 2주택이 돼요. 자식이 20살 넘은 자식이 집 하나 가지고 있고 아버지 하나 가지고 있어요. 같이 살아요. 주민등록상 같이 2주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부부는 당연히 한 채 가지고 있으면 2주택이 되는데 자식도 2주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20세 넘으면 주택 가지는 자식이 있으면 딴 데 나가서 살아. 쫓아내버려요. 같이 사시면 안 돼요.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또 두 번째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내가 오피스텔 하나 있으니까 아 저건 주택도 아니다.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강남하면 사시는 분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집을 그것도 어제 그저께 저한테 70억을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집이 없대요. 그러니까 계산을 다 하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러냐 그랬더니 저 강릉에 오피스텔이 하나 있대요. 그러냐? 그래 그러면 오피스텔 어떻게 하셨냐 그랬더니 전세를 줬대요. 나중에 봤더니 거기다 주민등록 옮겨 사람이 살고 있는 2주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70억 파는데 세금 얼마예요? 55%. 70억인데 35억, 37억을 세금을 내고 말아. 이 양반 통곡을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알아보셔야 돼요. 우리 수술 몇 번 받아보는데 그 절대로 공짜 아니에요. 몇 번 받지도 않아요. 커피값은 막밖에 안 받아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내가 팔기 전에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판단을 하셔야 손해를 안 봐요. 그 다음에 근데 사람들이 임대주택까지 있으면 뭐 어떤 혜택이 있긴 있는데 어떤 혜택이 있느냐면 비싼 주택은 임대주택이 안 돼요. 수도권은 6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야 이 장기 10년 장기 임대주택이 가능합니다. 요거 금액 벗어나면 그냥 임대를 할 수는 있긴 있는데 혜택은 못 받습니다. 그럼 10년 동안의 장기 임대주택 혜택이 뭐냐 하면 한번 보신 대로 거주 요건만 사람이 와서 살면 거주 요건만 갖춰주면요 주택수의 제외를 2주택, 3주택에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줘요. 10년 이상 장기 임대를 하시면 큰 혜택이에요. 큰 혜택이고 그 다음에 장특공 공제도 해줘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는데 그거 하면 50% 또는 70%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10년 장기 임대주택은 많은 혜택이 많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대신에 3억 이하, 6억 이하 됩니다. 얘도 10억 되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냥 임대는 가능하지만 혜택을 못 받는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재개발할 때는요, 딱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종전주택, 그 다음에 관리처분, 그 다음에 내가 마지막에 분양받는 주택. 주택을 하실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장기보유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혜택을 받잖아요. 혜택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처분이 하게 나도 입주권 가지고 있을 때는 장기보유 공제를 못 받아요.
못 받으니까 저 때는 절대로 팔면 안 돼요. 들고 계셔야 돼요. 끝까지 요 관리처분 계획이 딱 끝났고 내가 입주권 딱 가지고 계신다. 이거는 절대로 팔지 말라. 팔지 말고 그 이따가 분양까지 가지시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못 가지고 있겠다. 또는 그렇게 하면 자식들한테 증여를 하시면 돼요. 팔지 말고 증여하시라. 그래서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하면 청산금도 있고 분담금이 있는데요. 청산금은요 세금을 내고요. 분담금은 세금이 없습니다. 청산금은 왜냐하면 내 집의 일부를 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거 분양 같은 건 양도보다 증여를 분양합니다. 이제 주택을 해보면 1+1 주택을 많이 권하시더라고요. 여기도 아마 그런 얘기 충분히 나올 겁니다. 1+1의 주택은요 사례가 100가지가 넘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틀을 설명해도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요 사례는 나중에 생길 때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설명을 드리고요. 단지 이제 요거는 1+1 조건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가 내 면적 내에 두 가지를 분리할 수 있다. 또 종전가액, 평가액에 반으로 나눌 수 있다. 단 그 중에 하나는 60평방미터 이하다. 그리고 이거는 상등기로 붙어 있어요. 못 판다. 3년 후에나 팔 수 있다. 그렇게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판면 그것도 이제 세금이 다른 데도 있느냐 없느냐에 다른 그건 나중에 또 특별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1의 주택은 된다. 되긴 되는데 조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